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의 주제는요, 두뇌에 칭찬을 해주세요입니다. 두뇌는요, 훈련으로 단련하는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은 더 총명해질 수 있고 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칭찬이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칭찬을 해야 할까요? 네, 칭찬은요,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고요. 또 의욕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시죠. 그거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출이 되면요, 중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 칭찬을 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아이의 그 행동,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잘하네, 멋지네, 네가 최고네,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실 때요, 지난번보다 나은 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는 아니면 지난번에는 장난감을 정리하고 네 물건을 챙기는 것을 좀 어려워했는데 오늘은 너무 스스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어제는 네가 엄마한테 아빠께 뭔가 부탁을 할 때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울지 않고 얘기를 하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 정말 울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엄마 아빠는 칭찬해 주고 싶어.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은요, 여러분, 행동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세요. 선생님, 칭찬을 해주니까요, 아이가 더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냥 잘한다, 네가 멋지다, 네가 최고다 이러면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잘하지 않았던 거, 내가 멋지지 않았던 거,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하잖아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엄마 아빠도 잘 관찰하고 칭찬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아이도 자기 자신의 행동에서 인정을 할 때 부모님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와 눈 맞춤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잘해, 너 언제나 잘하잖아, 엄마 아빠는 알고 있어, 너는 정말 멋져, 이렇게를 하시면 아이는 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똑똑해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 위에 아이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힘이 없고 약자기 때문에 내가 야단치고 내가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돼. 이거는 정말 실수하시는 거고 자녀 교육에 실패를 부르는 거예요. 절대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실 때는요, 과정을 칭찬해 주시라는 것, 그리고 칭찬은 행동에 에너지를 준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뇌 발달 측면에서 이렇게 칭찬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칭찬을 받으면요, 뇌의 특정 영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과 언어 이해와 관련이 있는 측두엽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을 관리하는 두정엽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칭찬을 바르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하실 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막 다그치시잖아요. 너 왜 이거 못해? 너 왜 이거 못해? 이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왜? 아이들은요, 아직 대근육, 소근육, 그리고 생각하는 이 힘, 이게 완전히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천천히 보여주셔야 돼요. 치약을 짜는 거, 그 어떤 통에 뚜껑을 닫는 거, 뭐 책장을 넘기는 거, 이런 것도 천천히 부모님이 시범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 보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동화책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그치시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시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옆집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를 하시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 부위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기억을 잘하게 되고 장기 기억을 할 수 있고 장기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그 기억에서 꺼내서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것도 아이가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엄마 이거 맞추기가 잘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봐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해보고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무조건 그것도 못해? 엄마가 해줄게. 아니면은 오 그거 하지 마. 들고 오지 마. 위험해. 그거 나도 힘들어. 엄마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요. 아이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성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잉보호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한테 뭔가를 할 때는 쉬운 것부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이 볼 때 되게 소리도 크게 내고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왜 집중을 못하지?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걸고 그다음에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 해서 다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어서 위축된 아이도 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더 행동을 크게 하고 산만한 아이도 있어요. 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게 아이들이 위축되면요. 그리고 분노를 보이는 아이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예,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행동과 어떤 걱정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칭찬해 주셔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그냥 네가 최고야. 네가 잘해. 너보다 더 똑똑한 아이는 없을걸?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니까? 이런 건 하시지 마시고요. 아이가 행동한 거, 너가 사용한 수건을 세탁실에 잘 갖다 뒀네? 그리고 신발 정리를 정말 잘했구나. 이러시면서 항상 아이의 행동을 보시고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거 이제는 기억하셨죠? 그리고 실천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